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소윤 박사입니다. 본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지적제조사 사업에서 감정평가 관련 현황 및 과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지적제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적제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이 등록사항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 사업을 말합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을 한 다음에 이제 토지 경계 설정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적 소관청에서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그 면적을 증감 면적을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지적 소관청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감적으로 수행되는 감정평가와 지적 제조사 감정평가는 그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제조사 사업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변천 과정 및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업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장입니다. 제2장에서는 지적제조사 사업의 현황과 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적불부합지가 이제 처음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는데요. 2012년, 그러니까 지적제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당시에는, 불부합지 정리 실적이 전국적으로 매우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30여 년이 넘도록 지적제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련 제도의 이제 변천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90년도 중반부터 지적 제조사법, 특별법 이런 것들이 쭉 거쳐서 2011년 9월에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2012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2024년에는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 하나와 그 다음에 조정금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이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꼭지가 가장 큰 중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실태를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2년부터 2023년까지 그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은 이제 전국 지적 불부합지 중에서 2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75%는 이제 아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적 제조사 사업 완료 시점 2030년임을 감안했으면은 이제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장에서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의 의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조정금 산정이라는 것은 왜 하느냐? 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왜 하는 것이냐? 그 국민재산 보호의 밑바탕을 이루는 조정금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을 이제 검토해 보았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겠죠. 지적 제조사에 관한 법과 그다음 감정평가법, 감칙, 그다음에 실무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시면 감정평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에 관한 규정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감정평가, 그러면 이제 조정금을 어떤 것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거를 참고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다른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관리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뒤에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법률에 따라서 조정금이라든지 청산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의 용어를 달리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산정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조정금이나 청산금을 산정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업무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선례 자료로 활용해서 업무 실적을 검토해 봤는데, 물론 부진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더 큰 문제가,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협회 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이게 선례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등록 제출하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실적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수수료 관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평가사님들께서 이제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이나 감정평가서, 이 판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원칙, 그 다음에 합리성 검토가 누락이 되었다. 혹은 토지 경계 설정에 따라서 증감 면적이 잘못되었다라는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이제 주장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를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평가사 분들마다 이렇게 각기 이제 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현황도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부분 평가를 했는지, 구분 평가를 했는지, 그냥 개별 평가를 했는지 이런 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이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슈나 과제를 한번 도출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이나 뭐 타 법령 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본 결과, 제 판단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서 조정금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청산금에서 유래는 했지만 개념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의 청산금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렇다면은 이제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조정금 징수는 부당 이득 반환금, 그 다음에 조정금 지급은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 기준에서 이제 조정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무 기준을 좀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꼭지를 해서 보았더니 현황 기준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면적의 감소나 필지 말소의 경우에는 뭐 현황도를 바탕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 물건 기준이냐라고 이렇게 개별 물건으로 볼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이거는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분 감정 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한편,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증감 면적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되 증감 면적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리성 검토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지적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서 검토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 2019년부터 이제 국토부와 지적소관청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 기준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에도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이고 정례적으로 공표 제공됨으로써 감정평가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렇게 마련을 하거나 이제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례정보 등록 제출과 관련돼서도 이것은 이제 의무화됐고 감정평가서가 이제 정식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의 정보 시스템에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런 의무를 공지하거나 부각하거나 조금 그렇게 규정이 또렷하게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 표본지 산정 혹은 예상 조정금 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각각 좀 차별성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제안한 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지적제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제조사법에 의한 조정금은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금과 이 청산금의 용어를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산금 산정 주체는 축적변경위원회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산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청산금의 산정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이 이제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좀 더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나 타 국책 사업과의 협업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감정평가법인 등의 역할이나 업무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결론인데 이거는 본 연구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연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